네, 전국에 계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10월 17일 금요경마 부산경마 제주 부산. 자, 오늘 또 최종 분석 시즌 2 썰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조생조사 박정혁, 옆에 계신 분은 기수협회 터줏대감 조재음 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저도 이제 지난주에 감기가 딱 왔어요. 목요일 날 이틀 만에 회복을 했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메인 승부처 8경주와 10경주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혁이가 8경주, 조재음 위원이 10경주, 8경주와 10경주 예고를 드리겠고요. 오늘도 역시 부산 11개 경주, 제주 3개 경주 해설 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m 경주 국내산 5군 경주고요. 10마리가 출전합니다. 3번 월드윈이 이제 게이트가 내려왔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상대마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조성건 기수의 3번 월드윈이 찬스를 맞은 경기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3번 월드윈이 현장에 가서도 압도적인 인기 1위 거고, 인기도에 걸맞게 웬만하면 아주 이제 충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이트도 안으로 내려왔고 또 조성건 기수고 이렇게 보는데, 자, 이번 경주에 이제 한 마리 관심을 갖고 째고 있는 말이라고 그러죠. 이제 5번만 더 큰 놈입니다. 이 더 큰 놈 마명도 사실 웃긴데, 이 더 큰 놈의 그 형이죠. 엄마가 같은 전형제만 아니고 반형제만 이렇게 부르나요? 큰 놈이라고 있어요. 큰 놈. 10조에 큰 놈. 지금 2군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2연속 입상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2군에 올라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기대치가 있는 마필인데요. 이 데뷔전에서 초반에 조금 무리를 하고 그래서 힘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는데, 자, 이번에는 일단 거리도 1000m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등짝도 김도현 기수로 바꿨고, 훈련 상태도 보니까 상당히 짱짱하게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면 더 큰 놈이 진의 형만큼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변화된 모습을 이번 경주를 통해서 한번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혁이는 4번 그레이스 추천을 드릴게요. 인기 2위 마필인데 유현명 기수가 상당히 정성을 들였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상대마들 무적천하라든가 연승불패라든가 자유대로 금포 판타지 이런 말들이 조교를 열심히는 했는데 성과가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반면에 그레이스는 확실하게 좀 좋아지지 않았느냐. 지난번에 4위를 차지했는데 사실 상대가 셌습니다. 아연마린, 우승최강, 지봉사랑 모두 이제 걸음이 검증이 된 그런 말들 가운데 착차는 좀 있었습니다만 걸음이 더 늘었다라는 거, 그리고 상대마들의 걸음이 생각보다 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인기 2위마지만 1경주는 박정혁이는 좀 대끼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7일 금요경마 2경주입니다. 1300m 경주고요. 국내산 5군 안말 경주 7마리가 출전합니다. 이게 좀 제가 이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은근히 혼전이에요. 1번마 지봉사랑이 일단 거리가 늘어서 좋긴 한데 다른 말들이 좀 변화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좀 혼전이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안말 레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안말 경주를 노리고 나온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반 지봉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믿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말씀하셨듯이 거리도 일단 1300m로 늘어났고, 또 사실 이게 어린 마필이 데뷔전에서 2차 온 마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데뷔전에서 입상을 한 마필들은 기본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봉사랑이 선행을 가서 돌린 것도 아니고 취입으로 와서 상당히 여유 있게 왔어요. 스타트가 완전히 늦으면서 발주가 안 되는 모습이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력으로 입상을 했고, 이번 경주 게이트는 상관이 없어요. 외곽 게이트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1번 게이트에 유현명 기수, 또 유현명 기수가 마무리까지 잘 만져놨고,
상대들이 사실 별게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일본마 지봉사랑의 낙승을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봉사랑이 좀 데뷔전에 좀 편성이 이게 약한 편성이 아니거든요. 아이언마린 3위를 차지했는데 2가 선행가고 이제 7이 바로 붙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곽 쪽에서 취입을 했는데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착차가 굉장히 벌어진 상황에서 걸음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오피서 자마거든요. 이 오피서 자마는 뭐 박정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오피서는 언젠가는 이 오피서라는 부마가 우리나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봉사랑이 역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안말 경주라는 면에서 약간의 불안감은 있어 보인다. 특히 다른 말들의 어떤 변화를 좀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자, 이 지봉사랑은 역시 뭐 웬만하면은 인정을 하는 뭐 그런 쪽으로 저도 이제 결론을 좀 내렸고 나머지 말 중에 이제 블루워터 뭐 아직까지는 전혀 걸음을 보이지 못했던 말입니다만 박성광 기수가 직접 지난번부터 이제 조교를 시행을 했는데 그죠 이 부산에서 지금 눈에 별로 안 띈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좀 좋아졌더라고요. 4번도 그렇고 6번, 7번 다들 컨디션이 괜찮은데 5번 블루워터가 뭐 제가 봤을 때는 걸음이 많이 늘었어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주폭 자체에 그 변화가 오다 보니까 저는 뭐 상당히 좋게 봤어요. 5번마 이 블루워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7일 금요경마 부산 3경주입니다. 1400 국내산 5군 9마리가 출전합니다. 1번 신세계 파티, 2번 버닝 챔프, 3번 등불, 5번 원일 챔프, 8번 원고맨, 윈고맨이죠. 9번 헤브툴런 이런 말들 간에 이제 접전인데 뚜렷한 충마가 없는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김영은 기수가 힌트를 우리한테 주지 않았나 봅니다. 1번마 신세계 파티와 3마 등불 이제 둘 다 인기 많은데 두 마리를 조교를 마무리를 본인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선택이 이제 1번마 신세계 파티를 했다. 뭐 신세계 파티가 좀 더 낫다는 당연히 그 판단이고 또 하나 신세계 파티가 직전에 6개월 만에 나왔어요. 6개월 공부를 갖고 나오면서 아니 뭐 거림 변화도 해갖고 왔죠. 역시 명문마방인 19조 마방답게 말을 잘 만들어 갖고 왔고 뭐 기본적인 뭐 순발력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뭐 빠른 스피드는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이번 경주가 특히나 1,400 출전마 중에 1,400을 뛰어본 마필이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이 신세계 파티가 어쨌든 간에 직전에 공백이 있었고 우리 또 1,400에서 한번 입상을 했었고 이번에는 뭐 김영근 기수 짱짱하게 말도 잘 만들어 놨고 19조에서 내용도 괜찮고 3착 승근이고 이래저래 일본 게이트 이래저래 이번 신세계 파티를 뭐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근데 1번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걸려요. 지난번에는 이제 모래를 하나도 안 맞고 전개를 했는데 1번 게이트라는 게 이번에는 이제 모래를 맞아야 되고 지금 이제 그 김영근 기수의 선택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등불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말 상태가. 그래서 등불도 지금 5위 승근에서 유현명 기수를 기승을 시켰다는 거는 뭐 김영근이 신세계 파티를 선택을 했건 말건 그걸 떠나서 이제 저는 승부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말 상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외곽 쪽에 9번 헤브툴런이라든가 5번 원일 챔프도 말 상태들이 다 좋습니다. 특히 5번 원일 챔프가 지난번에 인기 1위에서 역시 안쪽에서 모래를 맞고 이제 뒤로 처지면서 전혀 능력 발휘를 하지 못했는데 이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걸음이 있는 말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8월 달보다 사실 9월 달이 걸음이 더 좋았어요. 조교 때 걸음이. 근데 역시 모래를 맞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얘는 좀
지켜봐야 되는 말이다. 분명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말이다. 우승이지와 퓨리어스 캠프를 1마신까지 쫓아갔던 그런 능력. 퀸샤인을 이겼었는데 퀸샤인도 지난주에 입상을 했고요. 이 원일 챔프라는 마필, 이 동서대로와 리트리트의 자마인데 혈통적으로도 상당히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걸음이 계속 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마 원일 챔프를 박정혁이는 좀 여기서는 좀 노림수로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7일 금요경마 부산 4경주입니다. 1200m 혼합사군 10마리가 출전합니다. 7번 밍크코트가 인기 1위로 강하게 인기를 얻을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7번 밍크코트는 뭐 3착 승군의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인기마로 팔리겠는데 요거 최근 2번 뛰는 거 보니까 요건 똑 부러져도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걸음이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빨리 붙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순발력, 초반 순발력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직선에서 보면 말이 뭐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뭐 38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걸음 자체가 확확 쓰는 게 결승선 앞두고 확확 쓰는 게 눈에 보입니다. 사실 직전에도 뭐 초반에 벌어놓은 걸음을 까먹으면서 버텼는데 자 이번 경주 뭐 3월 레디 웬 유아라는 말도 있고 또 좋아진 말들도 있기 때문에 이 7번 밍크코트가 강력하게 팔린다 그러면 저는 한 번쯤은 뭐 현장에서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밍크코트가 지금 뭐 근성은 상당히 뛰어난 그런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이게 선행을 만약에 못하면은 이거는 부러질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이 밍크코트 이 사실 혈통도 짧거든요. 익스클루시브 퀄리티 자마들이 이제 단거리 혈통인데 거리만 조금 길었어도 상당히 좀 진짜 불안하지 않나 보는데 1200 일단은 어쨌든 용의선상에는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말 상태는 좋지만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동의를 하고요. 그럼 이제 밍크 코트가 좀 불안감이 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3월 레디 웬 유아가 주행 검사를 원체 여유 있게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웬만하면 이 47 깜빡이 막건일 텐데 아무래도 이제 7번 밍크 코트가 더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간에 뭐 3번 레디 웬 유아를 놓고 뭐 밍크 코트가 밭을 배당이 되면은 쌍승 후착이라도 밭을 배당이 되면은 뭐 받쳐가는 정도지 굳이 7번 밍크 코트를 뭐 놓고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행 말씀드립니다. 심사도 이제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 야 얘가 이제 조교 때 보니까요. 이 국내산 1군의 퍼스트 터치라는 말이 있어요. 뭐 지금 잘 나가는 말입니다. 최근에 계속 입상도 하고 지난번에 아쉽게 3착했는데 야 뭐 걔를 가지고 놀아요. 진짜 조금 보태서 얘기해드리면 주폭이 걔보다 더 좋다라는 거죠. 레디언 위어가. 그러니까 주행 심사 때도 뭐 제가 볼 때는 마음 먹으면 1번 00초도 끊었다 생각이 될 정도인데 그 23조 한상봉 마방에 물건이 하나 들어왔다. 저는 이제 이렇게 느꼈어요. 레디언 유어. 그래서 뭐 밍크 코트고 뭐 오리털 코트고 뭐고 레디언 유어. 얘는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밍크 코트가 좀 강하게 팔리겠지만 능력은 진짜 능력만은 따로 있다. 이게 레디언 유어다. 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부러지면은 밍크 코트가 부러지면 제가 뭐 때문에 지금 부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안쪽에 계림 제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선행을 가면은 안 서요. 안 쓰는 말이고 이번 조교 때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통적으로 7번이 좀 부러져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레디웬 유아 신의 마필이지만은 이 마필을 강력하게 이제 공통적으로 본다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7일 금요경마 부산 5경주입니다. 1300m 혼합사군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충마 없는 혼전 라스트 티켓이 이제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고 지금 보니까 이제 선행도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좀 더 팔려 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라스티켓이 이제
직전에 입상을 했고 데뷔전에서 이제 3착을 했죠. 예. 요게 이제 내용을 알아봤더니 저는 직전에 그 1300을 썼을 때 1300을 굳이 쓸 이유가 있나 이런 내용을 알아봤더니 이 마방에서나 그 저기서는 긴거래가 좀 더 낫다 그런 판단하에 1300을 썼고 이번 경주도 역시 그런 이유로 이제 1300을 출전을 했습니다. 뭐 직전 정도의 컨디션 뭐 확 더 좋아진 맛은 없는데 직전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또 직전 정도만큼만 뛰면은요 지금 이번 경주가 그렇게 눈에 띄는 선행마라든지 그게 뭐 확 좋아진 어떤 그런 마필들이 이렇게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착 순위에 걸린 8번 라스트 티켓이 뭐 무난하게 뭐 입상은 기본이고 뭐 우승을 데뷔 첫 승을 찍고 이 상군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라스트 티켓. 이 8번도 좋지만 6, 7, 9가 지금 조기 상태가 상당히 다 좋습니다. 6번, 7번, 9번까지요. 근데 이제 9는 사실 27전에 빵빵이거든요. 그렇죠. 9도 진짜 뭐 데뷔 이래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편성이 이제 어떠냐가 문제인데 편성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은근히 지금 혼전이에요. 특히 브라보 캡틴이 19조 마방 말이죠. 김영군 기수가 지금 김영군 기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주 조금 속된 표현을 하면은 좀 똥줄이 타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김영군 기수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6일 정지도 한번 받았었고 그 김영관 마방에서 지금 김영군 기수한테 기회를 준 거는 그러니까 18조에서 그 조교를 기승을 시켰을 때가 있죠. 저는 그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근은 무조건 열심히 탄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브라보 캡틴은 분명히 좀 주행 심사 때는 걸음을 숨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교 때 그 걸음 보여주더라고요. 기회 만점. 소속 쪽 기회 만점. 그게 조교 때 잘 뛰는 말은 아닌데 기회 만점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브라보 캡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7일 금요경마 부산 6경주입니다. 1200 국내산 작은 12마리가 출전합니다. 8번 월드러브, 9번 그린스타, 11번 아테나가 이제 나란히 승군전이고요. 6번 해피골드까지. 얘네들이 지금 앞에 갈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뭐 오스타까지요. 그런 가운데 이게 더키 안쪽에 라이징 포에버, 용맹질주, 뭐 여전사 이런 말들이 이제 도전하겠는데 이게 지금 승군마들이 좀 앞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기존 마들이 치고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승군마들이 선전을 그대로 해줄 것이냐 이 고민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선행을 노리는 마필, 선행을 가해 좀 더 나은 마필들이 6, 7, 8, 9. 그러니까 6번, 8번, 9번은 승군전을 치르는 선행 마필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7번 라온군 역시 이 선행을 가해야지 좀 더 나은. 그러니까 선행 마필들이 그 중간에 싹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0m 그러기 때문에 누가 선행을 가든 간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경합 초반에 조금은 약간은 이제 힘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보다는 저는 이제 뒤에서 좀 뒤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뭐 경주 전기 기본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무조건 선행마가 많기 때문에 추임마, 선임마를 이렇게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선행형 말 중에서도요. 여러분 능력이 센 말들은 다른 선행마들이 많아도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제일 세기 때문에 선행 가서 걔가 돌려버리고 오히려 걔가 앞선을 싹 정리하면서 저 뒤에서 어설프게 있던 추임마가 어부지리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나오는 선행마들은 능력이 확 뛰어난 그러한 선행마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이제 12번 덕키 뒤에 좀 올라오는 덕키를 좀 관심 있게 봅니다. 거리가 1200인 거는 덕키한테는 분명히 불리합니다. 거리가 아무래도 1300, 1400이 더 나은 마필인데 뭐 스타트도 아직까지 잘 안 되고 말씀드렸듯이 선행형 마필이 상당히 많고 또 직전에는 이 라팔 지난주 일요일이었었죠. 경남신문배 그냥 대상경주 돌아온 현패 이기고 선입으로 우승했던 그 센 말이고요. 영광의 태양 엄청 센 말입니다. 그레이스에서 늑발하고 4차 왔습니다.
1200으로 줄어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김영훈 기수의 기승 전개 잘 나오고 그래서 저는 12번 럭키를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덕키요. 예. 덕키 8번만 월드러브. 그래도 이제 앞선에서 버틴다면은 이 마필이 좀 가장 유력하다. 매니 피해자마. 임동창 마방에서 그 두두를 출전시켰는데 월드러브 박정희에게 추천드리겠고 지금 임동창 마방의 또한도 여전사 얘도 좀 상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얘도 매니 피해자마인데 좀 휴양 이후에 제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난 이제 9월달에 바닥인데 바닥을 때려놓은 게 오히려 좀 잘 됐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주의 마필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7일 금요경마 7경주입니다. 1400m 국사군 경주고요.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 영천 에이스를 믿어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믿고 싶습니다. 직전에 사양한 악벽을 마지막에 사실 보이면서 그러면서 사실 마음을 졸였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 주폭이라든지 걸음이 있으니까 이 2살짜리 마필이 승군전에 1400m를 처음 뛰는데 그 정도면은 점수 상당히 많이 줘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도로 이렇게 잘 뛰는 말이 국산말 중에는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데뷔전을 치르고 이전째 1400을 처음 뛰는데 이게 뭐 주파 타임도 괜찮고 이렇게 잘 뛰는 말은 사실 완전 능력만 아니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영천 에이스는 뭐 2억 2천 몸값에 걸맞게 계속 뭐 백강렬 그 조교사의 기대대로 잘 성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뭐 최시대 기수가 이미 직전에 어느 정도 감을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행은 악벽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그 훈련 때 보완을 하고 알고 타기 때문에 1400m 영천 에이스 저는 뭐 어느 정도 인정입니다. 예. 얘는 뭐 사이즈가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예. 뭐 영자로 시작되는 그 서울의 영산도 있죠. 그러니까 뭐 영산하고 비교될 정도로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다. 매니 피자마인데 이제 주폭도 상당히 크고요. 계속 걸음이 늘고 있거든요. 늘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 힘이 덜 찬 거니까. 그러니까 영천 에이스는 뭐 아직은 안정권에 있다고 보고요. 다른 말들보다 한 수 위다. 저는 뭐 그런 확고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후착이 문제인데 가락공원이 좋긴 하죠. 지금 최근에 이제 3연속 3위인데 가락공원이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나머지 강자의 일주라든가 다함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조금씩 모닝 휘파람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이제 팔릴 텐데 복병마를 한 마리 말씀을 드릴게요. 2번마 상승 물결 지금 승군전 3위로 승군을 했고 아직까지 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안 팔릴 겁니다. 안 팔릴 겁니다만은 조교 때 보니까는 상당히 좋은 끈기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1000m보다는 얘는 지금 조교 때 보니까 상당히 긴 거리가 좋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좋은 끈기 전 구간을 좀 고르게 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승 물결은 복병마 참고삼아 말씀드리겠고 영천 에이스는 여기서 뭐 대가리로 인정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7일 금요경마 제8경주입니다. 1600m 혼합 3군 10마리가 출전합니다. 박정혁이 메인 승부처예요. 지금 뭐 상당히 혼전 경주입니다. 뚜렷한 강마가 없는 그런 혼합 3군 편성. 거기 이제 거리도 1600이기 때문에 이제 혼전일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표가 이제 딱 떴을 때 머리가 확 아픈 경주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경주들이 그런 경주인데 내용이라도 확 좋은 게 있거나 그러면 괜찮을 텐데 내용도 뭐 거기서 거기고 그만이요. 그래서 엄청나게 혼전입니다. 특히나 직전에 같이 뛰었던 애들끼리 5마리가 다시 그 리매치를 갖는 그러한 경우고 또 노블 자이언트니 거침없이도 직전에 같이 붙어봤던 애들끼리고 상당히 지금 이게 까다로운 경주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한 마리를 갖다가 이제 누구 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김용근 기수 등짝에 아마 프로페서 실버가 낫지 않나. 일단은 직전에 1400m 뛰었을 때 그 걸음 자체가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그 스프링 날리는 뭐 이길 수가 없는 센 놈이고 19조의 그 스프링 날리 이번 주에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그 추위권에 있는 마필들을 그 가운데서는 가장 돋보였던 걸음을 보였고 또 이 30조 울줄리 마방에서 뭐 훈련도 관리도 잘 해놨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도 한 마리를 꼽는다 그러면 저는 이제 4번 프로페서 실버를 보고 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용근 기수는 지금 이 가을에 겨울까지 가장 핫하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9조에서 일단 김용근한테 기회를 줬고 김용근은 지금 굉장히 또 열심히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프로페서 실버는 뭐 주폭도 상당히 좋고요. 더 뛸 말이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자, 박주혁의 메인 승부처인데 딱 세 마리가 보여집니다. 박주혁이는 여기서 좀 혼전이지만은 세 마리가 강하게 보인다. 특히 직전에 추천을 드렸고 좀 배당을 내고 들어온 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될 말이 한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능력 발휘 다 못했던 말이 한두가 있어요. 실수로 그 말을 이번에는 등짝이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주력 마건이고요. 자, 어찌 됐든 여기 지금 혼전인데 박재혁이 눈에는 진짜 세 마리가 너무 세 보입니다. 너무 세 보여요. 조교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혀 혼전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박재혁이가 금요경마 8경주 꼭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7일 금요경마 부산 9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3군 경주고요.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혼전이죠. 1300이기 때문에 더 혼전이다 판단이 되는데 역시 지금 뭐 승군한 갤럭시 골드가 있고요. 나머지 말들은 지금 국 3군에서 고만고만한 능력 발휘를 해주고 있는 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5번만 이제 파인드림을 뭐 저는 이번 경주에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직전에 그러니까 경주를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뭐 팬들 중에서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복귀를 해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파인드림이 당시에 3코너 4코너까지 한 10마신 이상을 벌리고 거의 도주를 했어요. 완전히 도주를 했고 직선주로 왔는데도 일반 경마 팬들은 갖다 꼽았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저건 가다가 서도 갖다 꼽았다. 그럴 정도로 파인드림이 뭐 10마신 이상을 벌리고 왔다가 뭐 직선에서 팍팍 썼고 그 신다렐라맨하고 마렌고가 바로 뒤에 있다가 그걸 따먹었었는데 요번 경주 1300m 그리고 직전에는 거의 뭐 도주 중에서도 막 강도주라고 그러죠. 그런 도주를 해서 갔는데 기본적으로 잡으면은 잡혀요. 잡으면은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1300m에서 직전 경주는 저는 분명히 이제 어떤 그 작전의 실패가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등짝이 좀 유연명 기수로 바뀌었는데 오마 파인드림을 가장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5번 파인드림이 지난번에 이제 끌렸다기보다는 도주 작전을 펼쳤다. 그렇죠. 너무 도망갔어요.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혼전이에요. 조교 상태 좋은 말들도 좀 몇 두가 보여지는데 11번마 태권동자 분명히 좀 상태가 좋아졌고 조성권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손에 좀 조성권 기수 손에 들어오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위 승군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좀 얘가 선행을 갈 공산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11번마 태권동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7일 금요경마 제10경주입니다. 1600m 국내산 2군 12마리가 출전하고요. 자, 조지흠 위원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쪽에 랜드 엔젤, 이 바이탈 포스, 순발력 있는 말들이 좀 있고요. 헤란 강자, 기복이 좀 있지만 걸음이 좋은 말이죠. 7번마 천년날에 상승되고 외곽에 12번 어필링 스타, 9번 볼륨업까지 이런 말들이 좀 강하게 대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지흠 위원의 메인 승부처 선정 배경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필들이 뭐 나름대로 다들 준비들을 잘했습니다. 제가 방송 찍고 이 메인 승부처를 이제 못 맞춰드려 갖고 방송 찍기 전에도 박종혁 의원과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됐습니다. 이거를 세 배짜리에도 한 방으로 맞힐 걸 해드려야 되느냐. 근데 아무래도 이 배당이 좋은 쪽으로 한번 메인 승부를 맞췄을 때 여러분들도 들어오는 그런 게 좀 크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배당 쪽으로 가는데 이번 경주에 제가 노린 마필 역시 배당 마필입니다. 두 달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두 달을 지켜보고 추천을 안 드리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지켜봤는데 완전히 각지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마방에서도 지금 각지를 변경하는 중이다. 그 성과가 이번 경주에 이제 딱 드러나기가 좋은 1600m, 1800m 했으면 제가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1800m 했으면은 1600m, 1400, 1500, 1600만 나와라 그랬는데 다행히 1600m 국산 2군 경주를 노리고 나온 마필, 각지를 변경 중인데 마방 내용과도 맞는 마필, 배당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마필을 과감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예, 10경주 조지흠 위원의 메인 승부처 두세 달 정도를 지금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번에 이제 찬스다 생각이 되는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메인 승부를 이제 권해드린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종혁이는 9번마 볼륨업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3위를 차지했는데 착차는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1800에서의 나름대로의 이제 거리 적응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1600으로 거리가 줄었고, 자, 조정욱 기수가 직접 조교를 시켰는데 이번엔 뭐 말 컨디션이 눈에 띌 정도로 좋았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1600, 1400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였던 말이 이제 볼륨업이에요. 컨디션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9번 볼륨업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7일 금요경마 오늘의 마지막 경주 국내산 1군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청춘불패와 이제 마이키 두 마리, 여기 이제 법천왕 상승모드, 금포오르 백경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도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청춘불패라는 뭐 1군에서 강자가 있습니다. 이 청춘불패가 1600이나 1400 나오면은 이렇게 잘 못 뛰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힘으로 전관 힘으로 밀어붙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래를 맞으면 안 뛰기 때문에 출발해서 나와서 바깥으로 돌고 약간 무리하더라도 뒤치서해서 또 무빙을 할 겁니다. 여지껏 그렇게 해왔으니까 무빙을 해서 선두권에 붙여놓고 그 후에는 힘이 좋기 때문에 안 씁니다. 직선에서도 주폭도 크기 때문에 그 작전을 또 쓸 텐데, 자 이번에 오마 메이저킹이라든지 10번마 퍼스터치가 일단 앞선을 이끕니다. 근데 오마 메이저킹이나 10번 퍼스터치도 뭐 그냥 놀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청춘불패가 그렇게 뛸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만약에 내주지 않는다. 그럴 경우 청춘불패가 과연 어느 정도의 그 거를 보일지. 물론 말은 좋아요. 말은 좋고 뭐 60이 아니라 61에도 충분한 능력만데 어쨌든 선두권에 오마 메이저킹과 10번 퍼스터치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한 마리 이제 제가 좋게 보는 마필은 안쪽에 있는 1번 법천왕입니다. 이 법천왕이 제가 직접 이게 바람 엄청 불었을 때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 마필은 그 당시에 이게 그 핸디캡 경주가 아니라 별정 경주였었는데 조이온 기수의 감량보다는 이 노련한 기수가 타야 된다. 왜냐하면은 말이 중간에 끌기도 하고 기승하기가 엄청 상당히 까다로운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이온 손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말과 싸우다가 완전히 바닥치고 말았습니다. 자, 유현명 기수, 정행 기수인 유현명한테 온 법천왕. 이번 경주가 이제 1군 승군에서 세 번째 경주입니다. 분명히 이제 1군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법천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박종혁인 2번마 마이키입니다. 김영근 기수 아까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좀 마찬가지 상황이고 김영근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는데 뭐 사실 지난번에도 별 큰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지난번에 경주에서는 이제 청춘불패와 금포스카이가 그냥 앞에서 그냥 워낙에 잘 뛰었기 때문에 마이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고요. 지금은 얘기를 해줬다시피 청춘불패가 그렇게 지금 전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우리 저 법천왕이라는 말이 지금 생각보다 못 띄워주고 있는데 새벽 조교 때
보여준 걸음보다 실전에서 안 나와주고 있는데 유연명이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이키 자 어쨌든 뭐 그 지난번에 이제 휴양 직후였고 이번에는 정상 출전 주기에 김영근 기수의 직조를 통해서 상당히 좀 이 말 컨디션도 좋아졌고요. 이번에는 청춘불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1개 경주 부산 11개 경주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제주 중계 경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7일 금요경마 제주 이경주입니다. 400m 5세 이하마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400m 경주가 이제 최근에 제주 중계 2경주에서 항상 400m 경주가 펼쳐지는데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400m의 강점을 가진 말들이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10번마 대천강자 얘가 지금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능력은 정말 당황할 만한 그런 능력이었다.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팔마신을 이겼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요. 스피드 자체가 다른 말들보다 이제 한 수 위라는 판단이 들었던 그런 말입니다. 이 데뷔전에서 주행 심사에서 뭐 전력을 철저하게 숨기고 데뷔전에서 이제 강한 능력 발휘 해줬는데 10번 대천 강자는 뭐 제가 볼 때는 400m 경주도 강자 노릇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17일 금요경마 제주 4경주입니다. 3세 이상 10마리가 출전합니다. 능력마들 간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 삼다 황제, 6번 황해신천, 9번마 문학소녀 이런 말들이 이제 능력마가 되겠고 1번, 3번, 10번, 2번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도전마들이 되겠는데 역시 6번 황해신천, 6번 황해신천이 뭐 최근에 보면 거침이 없습니다. 이 사실 뭐 취입도 되는 말인데 지난번에는 선행 가서 여유를 보였고요. 뭐 전개상으로도 자유롭고 능력상으로도 떨어질 게 없고요. 기수도 역시 안덕수 기수. 나무랄 데가 없는 배팅의 축이다. 선행은 이제 다도해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중반 이후에 황해신천이 이제 넘어서는 타이밍 자체가 상당히 편안할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이제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6번 황해신천 여기서는 중심에 놓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7일 금요경마 제주 5경주 900m 2세마 경주죠. 7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 이제 그 영실기암 2세마 대상 경주예요. 지난주에 이제 서울과 부산 다 2세마 경주들이 펼쳐졌는데 제주도 이제 그런 경주가 좀 만들어져 있는데 역시 3번 선동여왕, 3번 선동여왕 지금 뭐 주파 기록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능력이 더 있다라는 판단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철옹성과 인어공주를 여유 있게 제압을 해냈고요. 자 김영섭 기수인데 또 3번 게이트 인코스 2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3번마 선동여왕은 여기서는 역시 뭐 능력마 경주지만 오전 5승에 선동여왕을 인정하고 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7일 금요경마 제주 7경주입니다. 1400 한라마 2군 경주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혼전 경주인데 5번마 와신상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진해서 좀 덜 팔리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 마필은 능력이 있는 마필이다. 지금 1400 경주에서도 바로 이제 적응을 해낸 마필이에요. 7월달에 이미 8월달 입상을 하고서 자 이 지난번에 역시 지난달에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는데 와신상담 8전에 이제 5번 입상인데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역시 문성호 기수로 교체가 돼 있는데 분명히 더 띄워줄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는 선두권에서 움직여줄 것이다. 5번마 와신상담 역시 요주의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중계 경주까지 자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저는 금요경마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